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9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대구대학교와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도가 제22대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첫 예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인 2024 세계 지식 포럼 포항이 열렸습니다. 여수시가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광주 전역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합니다. 올해는 17개 축제와 행사들이 축제 기간에 한꺼번에 열리는 G페스타가 출범했습니다. 대형 타이어 위에 오른 사람들이 거리로 하나둘 모이고 금남로가 모두를 위한 만남의 광장으로 탈바꿈됩니다. 광주의 대표 거리예술축제 프린지 페스티벌이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에서 어쩌다 마주친 예술을 통해 일상을 공유한다는 주제로 관객 참여 활동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관객들의 상상력에 맡기는, 내가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오늘 축제에서만큼은 서로 친구가 되고 할 수 있게끔. 프린지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오는 25일 비어페스트, 26일 에이스페어 등 광주 시내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합니다. 산발적으로 치러졌던 광주의 17개 축제와 행사, 전시회가 통합축제 브랜드 G페스타로 묶여서 첫 선을 보입니다.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 등 즐길거리 위주의 조이풀 광주와 김치축제, 식품대전 등 맛을 주제로 한 테이스티 광주가 잇따라 찾아옵니다. 지역 축제를 모두 모아 겹치는 내용은 빼고 축제장 사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연결성은 강화했습니다. 관광객분들이 억새 축제장을 가서 거기서 또 즐기시기도 하고 손쉽게 또 이동하셔가지고 김치 축제를 즐기시기도 하고 이렇게 멋과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특히 축제 현장에서 파는 먹거리 가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돼 바가지 요금이 원천 차단됩니다. 지역 축제를 통합 개최하는 광주의 G페스타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제9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사회 갈등 해소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은 지역 갈등 해소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한 기관과 개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입니다. 올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회 갈등 부문과 통일 준비 부문에서 각각 단체 3곳, 개인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동대문구는 민선 8기 이필영 구청장 취임 이후 현장 구청장실 운영을 비롯해 무료급식소 인근 통학로 개선 사업과 동행도시락 제작소 조성, 삼천리 연탄공장 이전 등 지역사회 상생과 화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는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9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다음 달 24일까지 관내 각동 주민센터 14곳을 한 차례씩 찾아갑니다. 수리센터에서는 자전거 안전점검, 기름칠, 기어 세팅 등 기본 점검을 무료로 진행하고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 수리로 진행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선착순 현장 접수로 운영되고 물량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구는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자전거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리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히고 구민들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동아일보 주최 2024 국민 공감 캠페인에서 살고 싶은 도시 브랜드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마포 효도밥상이나 레드로드, 하늘길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동아일보 주최 2024 국민공감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효도밥상, 레드로드와 하늘길 조성 등을 통해 마포구가 살고 싶은 도시 브랜드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개회선언과 내외빈 소개로 개회한 2024 국민공감 캠페인은 심사평과 선정식을 거쳐 기념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 25개 자치구 중 행복지수 1위를 기록하고 2023 마포구 사회조사 결과 응답자 95.9%가 10년 후에도 마포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2024 국민공감 캠페인 살고 싶은 도시 브랜드 수상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중랑구가 한줌 향기 치유 원예교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중랑구가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에서 한줌 향기 치유 원예교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류경기 구청장 등이 함께했으며 허브 활용법을 알아보고 천연 염색 손수건 만들기, 다육 미니 정원 만들기 등을 교육했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도 중랑구의 도시농업을 더욱 활성화해 구민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구대학교와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가 12일 대구대학교와 반도체 인재 양성 및 전용 캠퍼스 조성 등 대구시 반도체 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구대학교가 지금까지 경산 캠퍼스에서 추진해오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대구시 권역안으로 옮겨와 확대 추진하면서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차세대 반도체 교육연구센터를 하반기 내 설립하고 수성 알파시티로 교육연구센터를 신축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 2026년까지 현재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에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하고 전기전자공학부를 이전해 반도체 융합대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성공적인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글로컬 대학 거버넌스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성공적인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을 위해 글로컬 대학 거버넌스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2024년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에 최종 선정된 경북대와 대구보건대의 글로컬 대학 혁신 비전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사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컬 대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대학의 혁신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가 대전시 자원봉사자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2회 자원봉사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조원휘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이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식전 공연에 이어 우수자원 봉사자 표창, 자치구 대항체육대회, 구별 응원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서로를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크고 작은 행사나 재난 발생 현장에는 항상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했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군 복무자에 대한 입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횡성군은 올해 5월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업 대상자 100명에 대해 2천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영지원금 제도는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군민들은 20만 원의 횡성사랑카드 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횡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입영 대상자로 조례 공포일인 5월 22일 이후 군 복무자에 대해서는 군부대 입영 확인서를 받아 소급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입영 예정자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재난안전과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필요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횡성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횡성형 고위험군 통합돌봄 사업 1차년도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돌봄 활동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역 내 어르신과 정신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사업의 첫 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횡성형 고위험군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포함해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횡성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올 1월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으며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자원 연계 및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횡성군이 횡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스마트 도시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스마트 도시 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사업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토부 제4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스마트 도시 계획은 사물 인터넷, AI 등 첨단 기술을 교통, 복지, 주거, 생활 전반에 접목한 도시 공간 계획으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군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스마트 도시 계획에 반영해 이달 말 국토부에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에서 충북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각 시도지사의 경험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결혼 비용 및 임신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충북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충북 K 유학생 제도를 소개하며 지역 소멸과 농촌, 산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충북형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과 의료비 후불제 등 도민체감 혁신 정책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충북도가 제22대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첫 예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예산 정책 간담회는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K-바이오스퀘어 조성 예타 면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14개의 굵직한 주요 현안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원도심 문화유산 연계, 문화의 바다 공간,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등 35개의 정부 예산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하고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북도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9월 11일 이후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소재 소상공인이며 착한 가격업소, 연매출 2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100년 가게, 임신, 출산, 육아 대체 인력 등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채용할 수 있으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의 40%, 일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와 캄보디아가 어나더 K 프로젝트 개발 시행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캄보디아 지역 농촌을 개발하는 데 있어 경상북도의 선진 농업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청년 IT 전문가 및 영농 지역 기술자 등을 현지에 파견해 개발도상국 전문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지역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경상북도의 농촌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200만 평을 무상으로 양해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MOU를 통해 성공적인 캄보디아 국가 변혁과 지역 발전 그리고 빈곤 퇴치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코트디부아르 농업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 교류 확대와 새마을운동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경상북도가 코트디부아르의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두 나라 사이 교류가 시작됐고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농업부 장관은 경북의 지원으로 농촌 지역이 자립할 기회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코트디부아르 새마을 시범마을은 가구 평균 소득이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6개국 78개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시는 세계적인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그 터를 다지고 있는데요. 포항에서 열린 2024 그린바이오 산업 국제 콘퍼런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9일과 10일 양일간 포스코 국제관에서 2024 그린바이오 산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9일에는 콘퍼런스에 앞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운영기관인 포항테크노파크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육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의 그린바이오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기조 연설과 함께 그린바이오 의약품 및 소재 개발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그린바이오 데모데이에서는 포항시, 농식품부, 경북도의 식물 백신 품질 고도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8개 전문 투자사가 기업 진단과 투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10일에는 동물용 의약품 및 합성 생물학 등 세션별 해외 연사들의 주제 연설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전남도청에서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전남도의 의견을 듣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대응이 아쉽다고 답했고 의원들은 무안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큰 보따리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상공회소 회장, 구청장 일행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남도청을 찾았습니다. 광주시와 입장에 따른 민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전남도의 방침을 확인하고 나름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양쪽 입장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모색해보고 그 방안을 차이를 해소하고 줄이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서 해보고 싶고 전남도는 현 상황을 설명하고 광주시가 무안군을 설득할 만한 국가 차원의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가적인 그 지원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좀 인내를 갖고 호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균택 의원은 대구공항 특별법과 비교해 여러모로 부족한 광주공항 특별법을 서둘러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체가 그 국토부 장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은. 근데 우리는 광주시장과 지자체 단체장으로 책임자가 돼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국가 보조금 이것을 지급하는 규정이 우리 광주법에는 없습니다. 대구법에는 있지만 그리고 예타 면제 조항도 없습니다. 공항 이전 대상 후보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담은 법안도 마련하겠다며 전남도와 무안군에 협조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대상 부지의 개발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확립하는 차원의 법안을 저희가 바로 좀 준비를 해볼 테니까 무안군의 의견을 좀 반영이 된 그 법안에 포함이 돼야 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좀 테이블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참석자들은 꼬여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안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보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사자인 광주광역시와 무안군이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군공항 이전 반대에 포함되어 있는 전남도청 정문에 모여 최근 불거진 광주시장의 발언을 성토하며 반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여수산단 일용직 노동자 이모 씨가 휴게실에서 쓸쓸히 숨졌지만 하청업체나 원청업체 책임자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대표한테 전화를 드려서 왜 안 오셨냐고, 이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꾸 원청 회사 그 성함을 좀 달라 전화번호하고.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이고.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수산단에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는 632건으로 5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도 여수산단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등 재해가 반복됐습니다. 산재 이런 사고에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은 사고 자꾸 일어나면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날까 봐 이제 그런 게 걱정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광주와 전남에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2년 전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여천 NCC 폭발 사고는 광주 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대표 2명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광양 현대스틸산업 노동자 사망 사고는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첫 사례였는데 사업주는 예측하기 힘든 사고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자가 사망한 금호 TNL에선 사측이 유족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람은 목숨을 잃는데 이 책임이 다 하청에 있다 보니까 원청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 현장은 원청이 다 관리하고 책임지고 일도 맡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원청이 안전 예방이나 피해 회복보다 처벌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정책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가 제1회 여수국제웹페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제1회 여수국제웹페스트 조직위원회는 배우 이순재를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전반적인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웹페스트 어워즈 시상 후보 작품들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76개국에서 1,306편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어워즈 시상식에서는 영국 브리티쉬와 브라질 리오, 슬로바키아 아질과 미국 월드웹 페스트, 그리고 여수시가 MOU를 체결해 웹드라마 영화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덴마크 에너지청과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찾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에너지청을 방문해 부청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와 덴마크의 탄소 중립 정책을 교류했습니다. 에너지청은 덴마크 기후에너지 유틸리티부 산하 공기업으로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독립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지사는 덴마크의 기술력이 우수한 풍력 자원을 보유한 제주에 투자되면 양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주 올레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걷는 2024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제주 올레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걸으며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 먹거리를 즐기는 이동형 축제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전 세계 만여 명의 도보 여행자들이 참여하는데요. 자원봉사자, 체험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역 주민들, 감동적인 공연을 펼치는 출연진이 함께하는 제주 최대 규모의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초체온이 1.5도가량 떨어지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 일본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면역력 강화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스카프와 모자를 이용해 목과 머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혈관 질환자 등은 외출 시 스카프를 꼭 둘러주는 게 좋은데요.
목에는 경동맥 등 뇌로 올라가는 굵은 혈관들이 몰려 있어 추위로 갑자기 수축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출하실 땐 가벼운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